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후에 시정연설을 하고 이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경 처리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가 관심입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라며 총선 기간 약속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지원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20대 국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대한 빨리 추경안 처리를 마쳐 다음 달 초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처리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상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심사 일정과 방향 등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지난 총선 기간 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70% 가구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공언했지만 국채 발행 여부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곤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대폭 흔들어 놓는 그런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 공백 상태인 통합당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오후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 등을 포함해 추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이제 곧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시작되겠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6 4월 20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74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1,006명입니다. 이 중 8,114명인 76%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3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7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2,32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어제는 추가로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13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7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6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 전파 경로는 해외 유입 사례가 56%, 해외 유입과 관련돼서 발생한 사례가 7.9%, 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확인된 경우가 17.7%였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례는 15명, 3.8%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7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모두 미주 지역이 7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감소 경향에 있고 미국 등 미주 지역과 또 중국 외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에서는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명, 확진자의 격리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 인력입니다. 그 가족 1명이 확진되어 현재 방역대책본부의 즉각대응팀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3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0일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 1,006명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1,674명 중에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중국에서 첫 환자가 유입된 이후에 3월부터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환자 유입이 많았으나 3월에는 유럽 지역, 4월에는 미주 지역에서 환자 유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총 2주간 해외 유입 사례의 61.7%, 62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성별로는 남자가 48.8%, 여자가 51.2%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환자가 418명,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의 41.6%가 검역 단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입국 후에 확인된 경우는 서울이 244명으로 24.3%, 경기가 151명으로 15%, 인천이 41명으로 주로 입국 단계의 검역 과정과 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총 해외 유입 확진자의 84.9%였습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922명으로서 91.7%였고 외국인은 84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서 61명은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켰으며 총 157명이 해외 유입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가족이 89명, 친구나 지인이 33명, 그리고 업무 관련된 노출자가 27명이고 동일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가 8명 순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족과 친구, 지인에서의 확진 전파가 많은 상황입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4월 1일 이후 입국자 중에는 현재까지 지역사회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는 없었으며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동거인과의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 가족들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고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5월 5일까지 기존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는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민간 부분의 경우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일 발표된 시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는 실외의 활동이면서 분산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실외 밀접 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밀폐된 장소, 밀폐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참여자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밀폐 밀집된 장소를 방문할 때는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을 통해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3달 전에 1월 20일 중국 우한시 대상으로 한 특별 검역을 통해 국내의 첫 번째 확진자를 진단한 날입니다. 또한 첫 번째 확진자의 유입을 계기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1월 3일부터 중국 입국자 대상으로 원인불명 폐렴에 대한 검역을 시작으로 해서 유행지역 대상으로 1:1 반려체크, 특별검역 절차를 통한 국내 소재지 확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와 코로나19 검사, 또한 임시격리시설을 운영하는 등 특별검역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특별검역을 통해 입국 단계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를 410명 넘게 확인하여 해외 입국자로 인한 국내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내외국인이 다녀간 인천공항에서 지난 3달간 특별 입국과 검역을 담당하는 7만 명 이상의 상주 직원들께서 아직까지는 감염자가 없었다는 점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역과 출입국 소관기관 그리고 공안공사는 물론이고 특히 육군과 의무사령부에서 파견온 군검역지원단의 입국자에 대한 안내와 통역은 검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국자들의 주요 동선인 검역 공간을 우리 집보다 더 깨끗이 소독하고 있다는 많은 환경미화원 분들께서도 코로나19 검역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 최일선에서 검역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검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역으로 의심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고 입국 이후에 지역사회에서도 2차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대본, 지자체와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입국자와 가족 여러분께서도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셔서 본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 더 나아가서 동료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적극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금방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온 지 이제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3개월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각 의료진과 각 기관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일단 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보죠. 네, 일단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1월 20일에 35세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처음 확진이 됐습니다. 검역 네. 과정에서. 그래서 딱 오늘 석 달 된 시점인데요. 석 달 된 시점 지금 국내 확진자 수는 1,674명입니다. 예. 어제 13명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8명이었는데 신규 확진자가 소폭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지금 2명이 늘어서요. 236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예.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분들은 2,32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은요 8,000명을 넘어서서 8,114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의 숫자만 보면요. 지금까지 56만 3천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 신규 13명 확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해외 유입이 한 절반 정도, 한 55%를 차지했고 지역 발생에서 확진된 분이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검역에서 4명이 확진됐고요. 그리고 부산하고 경기, 경북 이렇게 각각 2명씩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인천, 울산에서도 각각 1명씩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13명 지금 20명 이내로 지금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다행인 면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 경기 외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특히 부산에서 2명이 추가된 경우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짚히고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예. 현재 국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이 치명률은 한 2.2%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80대 이상만 또 따로 보면은요, 한 치명률 23%로 급격하게 올라가서 어르신들은 확실히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고요. 예. 최근 2주간 전파 경로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해외 유입이 한 절반 정도 56%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된 경우가 한 17%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만 좀 따로 놓고 보죠. 한동안 부산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2명 다 해외 사례가 아니라 지역 발생 사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특히 간호사가 있고요. 또 가족이 한 명이 또 교회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걱정이 맞습니다. 큽니다. 결국 그 지난 부활절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과 관련돼서 접촉자만 해도 지금 한 37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70여 명이 다시 격리 상태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이 간호사시기 때문에 부산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환자분이나 다른 또 취약계층에게 또 이 바이러스가 또 전달될 수도 있어서 지금 앞으로 더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간단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서부터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갔고 5월 5일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가 달라졌는지 어제와는 뭐가 달라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일단은 고위험 집단 감염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시설, 유흥시설, 그리고 학원,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이런 집단 어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네. 그 전까지는 운영 중단을 권고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운영 제한 권고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조금 말이 용어가 어렵긴 한데 결국 운영 중단 권고를 갖다가 이제 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정도 그 수위를 갖다가 완화시킨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 제한을 갖다가 조금 권고한 상태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방역 지침들은 그래도 계속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온을 재거나 여기 온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거나 방역 담당자를 정한다거나 한 이런 지침들은 계속 수시로 점검할 것이고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실 바깥에서 실외에서 사람들이 좀 덜 밀집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을 재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나 수목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덜 분산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서는 이제 운영을 재개할 것이고 밀집돼 있는 야구장 같은 데서는 무관중 경기를 진행한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에 머무는 등 이번 주는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중부와 전북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져 강원 산간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가 17도, 부산이 19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